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서울 중구시립병원 응급실 오후 3시 15분이었습니다. 응급실 간호사 박지영은 방금 구급차에서 내린 의식불명 환자를 보며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양복 차림으로 들어왔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지영이는 28살의 응급실 간호사로 고아원에서 자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위급한 환자를 볼 때면 마치 가족을 돌보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응급실 수간호사 김수간호사가 다가와 환자를 살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이고, 또 신분증도 없는 환자네요. 지영아, 이런 환자들 때문에 병원 적자가 늘어나는 거야. 대충 응급처치만 하고 빨리 내보내.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수간호사님. 이분 맥박이 너무 불규칙해요. 심근경색 증상 같은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김수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돈도 없어 보이는 환자한테 무슨 정밀 검사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병원 문 닫아야 한다고. 환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영이는 재빨리 다가가 맥박을 확인하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안전해요. 이정훈 대한메디컬그룹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위급한 무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때 응급의학과 최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새로 들어온 환자예요. 신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최 과장은 대충 환자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의식은 아직 없지만 생체 징후는 안정된 편이네요. 그냥 과로로 쓰러진 것 같은데 간단한 수액 처치만 하고 깨어나면 퇴원시키세요. 지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분 심전도를 보시면. 됐어요. 간호사가 의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이 자선단체예요. 최 과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영이를 제지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지영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지영이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근감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저 같은 노인한테. 지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가족이 없어서 더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요. 특히 할아버지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훈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5년 전 유괴로 잃어버린 딸 지영이도 지금쯤 이 나이였을 텐데. 그때부터 정훈이는 모든 젊은 여성들에게서 딸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지영이에게서 느끼는 이 감정은 뭔가 달랐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지영이는 정훈이의 상태를 지켜보며 밤샘 간병을 했습니다. 수간호사가 집에 가라고 몇 번 재촉했지만 지영이는 환자가 걱정된다며 자리를 지켰어요. 새벽 2시경 정훈이의 심전도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영이는 재빨리 응급벨을 누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만약 지영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정훈이는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불안정했던 심박수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는 알 수 없는 강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친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은 간절함과 애틋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왜 이 낯선 할아버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이것이 25년 만의 운명적인 재회의 시작인지는 몰랐습니다. 박지영,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돈도 안 되는 환자한테 왜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수간호사 김수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지영이를 꾸짖었습니다.
지영이는 밤새 정훈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걱정되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수간호사님, 이분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요. 심전도 수치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김수간호사는 차트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잖아. 이런 무료 환자들 때문에 우리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다른 환자들 돌보러 가. 하지만 지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할아버지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마치 친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퇴근 후에도 자원봉사로 돌볼게요. 그때 응급의학과 최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정훈이의 상태를 간단히 확인하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깨어나지 않았네요. 이런 환자들은 정말 골치 아파. 가족 연락처도 모르겠고 신분증도 없고. 경찰서에 연락해서 신원 확인이나 해봐야겠어요. 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아직 환자 상태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연락하시면. 최 과장은 지영이를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간호사가 의사 업무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무연고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다른 환자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VIP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들이었는데 지영이가 일반 환자에게 너무 신경 쓴다며 불평을 터뜨렸어요.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는 돈도 제대로 내고 있는데 왜 저런 거지 환자한테만 신경 쓰세요? 우리한테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김수 간호사는 즉시 지영이를 질책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다른 환자들 가족이 불만을 제기하잖아. 당장 저 환자 정리하고 VIP 환자들 돌보러 가. 지영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몰래 정훈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의식 없는 정훈이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열제 좀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와 손을 닦아드렸어요. 그때 정훈이의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지영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지영이도 알 수 없는 감정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지영이는 정훈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정훈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식 속에서 지영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에 원장 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각 병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정훈이의 병실에 들어서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무료 환자가 왜 아직도 여기 있나요? 우리 병원이 자선병원인 줄 아나?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서 퇴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립병원이나 다른 곳으로 전원시키세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지영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훈이의 상태로는 아직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원장님, 환자 상태가 아직... 원장은 지영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간호사가 의료진 회의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이 이 환자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겨요. 그날 저녁 지영이는 혼자 정훈이의 병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과 신분으로 환자를 구분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지영이에게는 정훈이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무시하지만 저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저는 잘 아니까요. 그때 정훈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지영이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보았지만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정훈이도 지영이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의식 저편에서 이 따뜻한 간호사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감정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밤은 어떻게 주무셨어요? 사흘째 아침 지영이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정훈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훈이는 지영이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흘 동안 지영이의 정성스러운 간병을 받으며 그녀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영이 덕분에 푹 잤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훈이는 지영이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25년 전 잃어버린 딸 지영이와 같은 이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사흘이나 연락이 안 되시면 걱정하실 텐데. 정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회사에서는 자신이 실종된 걸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평소 혼자 다니는 일이 많았고 비서실장도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원래 혼자 지내는 편이라서. 오히려 지영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네요. 지영이는 정훈이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처럼 혼자라는 것에 더욱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때 김수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정훈이가 며칠째 입원해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이철수 씨, 이제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퇴원 준비하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지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수 간호사님,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어요. 심전도 수치도 불안정하고. 김수 간호사는 지영이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박지영, 당신 이상해. 왜 이 환자한테만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치료비도 제대로 못 낼 환자 붙잡고 있으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고. 정훈이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지영이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치료비는 제가 준비해서 내겠습니다. 뭘로요? 신분증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분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나가세요. 김수 간호사의 차가운 말에 정훈이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영이의 진심을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에는 원장이 직접 병실에 왔습니다. 정훈이를 보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무보험 환자가 왜 아직도 여기 있나요? 우리 병원 이미지에도 좋지 않아요. 원장님, 환자분 상태가 아직. 지영이가 말하려 하자 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간호사가 의료진 회의에 끼어들지 마세요. 오늘 저녁까지 퇴원시키세요. 원장이 나간 후 지영이는 정훈이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훈이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지영이. 아가씨가 저를 이렇게 가족처럼 돌봐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고마울 거예요. 저는 정말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 같다고 느껴져요. 이상하게 처음 본 순간부터 친근했어요. 정훈이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영이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지영이. 당신을 보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녁이 되자 병원 측의 퇴원 압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훈이는 지영이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퇴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지영이,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얻었어요.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혹시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정훈이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한 간호사가 혹시 자신이 25년간 찾아 헤맨 딸일까요? 지영이라는 이름, 나이,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친근감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지영, 원장실로 와봐.
정훈이가 퇴원한 다음 날 아침, 지영이는 원장실로 호출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는 원장과 수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원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씨, 최근에 무보험 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병원 방침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환자를 돌봤다고 하던데. 지영이는 억울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원장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수간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무라고요? 병원도 사업이에요. 돈 안 되는 환자들 때문에 적자가 늘어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지영이 씨는 이번 달부터 월급 30만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해고 조치하겠어요. 지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도 빠듯한 월급에서 30만 원이 빠지면 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았어요. 원장님,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저 환자를 정성껏 돌봤을 뿐인데. 됐어요. 결정된 사항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앞으로는 병원 방침에 따라 행동하길 바라요. 지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벌을 받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간호사들이 지영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지영아, 내가 너무 나갔어. 무료 환자한테 왜 그렇게 매달렸어? 맞아, 우리도 덩달아 눈총 봤잖아. 앞으로는 적당히 해. 지영이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는 집에 돌아와 월급 명세서를 다시 계산해 보았어요. 30만 원이 빠진 월급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나? 지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훈이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퇴원할 때 연락처도 제대로 주고받지 못했거든요. 한편 정훈이는 회사 근처 작은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회사에 바로 복귀하지 않고 지영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정말 자신이 25년간 찾던 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강 실장에게 연락해서 박지영이라는 간호사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틀 후 강 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정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박지영 씨에 대해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강 실장의 진지한 표정에 정훈이는 긴장했어요. 뭔가요? 혹시? 네, 회장님. 박지영 씨는 28살이고 고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3살 때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가 따님이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박지영 씨가 다니는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회장님을 돌봤다는 이유로 월급이 삭감되었대요. 정훈이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지영이라는 이름, 나이, 그리고 병원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친근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 외에 다른 단서는 없나요? 있습니다, 회장님. 목 뒤에 작은 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훈이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 지영이도 목 뒤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영 씨가 회장님을 돌봤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합니다. 월급이 30만 원 삭감되었고 동료들도 등을 돌렸대요. 정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격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분노, 그리고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럼 지영이가 제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인가요? 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있어요. 정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일 가능성이 높은 지영이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훈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마침내 찾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당장 DNA 검사를 해야겠어요. 정말 지영이가 제 딸인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영이 씨 몰래 DNA 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일단 지영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먼저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정훈이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지영이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겠어요. 제 딸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가 고생하고 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정훈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침내 딸을 찾았을 수도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일 당장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해결하고 싶었어요. 지영아, 잠깐만 기다려봐. 월급이 삭감된 지 사흘째, 지영이는 병원 로비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정훈이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정훈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서 있었어요. 지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병원 로비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수군거렸어요. 저분, 혹시 대한메디컬그룹 이정훈 회장님 아니야? 정말인가 봐. 뉴스에서 봤는데 확실해. 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메디컬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의료 재벌 그룹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정훈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지영이. 제 진짜 이름은 이정훈이고 대한메디컬그룹의 회장입니다. 지영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자신이 정성껏 돌봤던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름을 이철수라고?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이가 저를 돌봐준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김수 간호사와 최 과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한메디컬그룹 회장이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수 간호사는 갑자기 극존칭을 쓰며 아첨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까지 지영이를 질책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 혹시 저희 병원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정훈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편한 점이요? 네, 많이 있었어요. 특히 환자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것 말이에요. 김수 간호사와 최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게 무슨... 그때 강 실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며칠 전 이 병원에 환자로 입원하셨을 때 박지영 간호사가 정성껏 돌봐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정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지영이는 제가 돈 없는 환자라고 생각했는데도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자신의 용돈까지 털어서 약을 사다 주고 밤새 간병까지 해줬죠. 지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회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그런 지영이를 어떻게 대했나요? 정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월급을 30만 원 삭감하고 동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김수 간호사는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가 박지영 간호사의 헌신을 몰랐던 거죠. 만약 알았다면. 정훈이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영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지영이, 당신이 받은 불이익은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룹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가 필요해요. 지영이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님,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요즘 그런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원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간호사는 저희 병원의 보물 같은 인재입니다. 정훈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보물 같은 인재라고요? 그런 인재의 월급을 왜 깎았나요?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즉시 원상복구하고 오히려 인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요. 지영이는 이미 제가 모셔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영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지영이 어때요? 우리 그룹 본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나요? 연봉은 지금의 3배로 해드릴게요. 지영이는 꿈만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월급 삭감으로 고민하던 자신이 갑자기 재벌 그룹 입사 제안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간호사 일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정훈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병원 직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지영이가 갑자기 재벌 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정훈이는 마지막으로 병원 관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를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의료진이라면 모든 환자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요. 회장님, 정말 꿈만 같아요.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이튿날 지영이는 대한메디컬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훈이는 지영이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지영이, 어제 너무 놀랐죠? 천천히 적응해도 괜찮아요. 정훈이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런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정말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워요. 정훈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지영이가 저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 때문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 순수함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때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훈이는 강 실장의 표정을 보고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어요. 지영이, 잠시 밖에서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업무상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회장님. 지영이가 나간 후 강 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훈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강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치율이 99.9%입니다. 박지영 씨가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정훈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을 마침내 찾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정말 지영이가 제 딸이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또한 추가 조사 결과 지영이 씨가 유괴당했을 당시의 상황도 어느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강 실장은 조사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당시 유괴범들이 지영이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간 후 몸값을 요구하려 했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겨 고아원 앞에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훈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놈들을 찾아서. 회장님,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배 중이었고 10년 전에 모두 체포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정훈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분노보다는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럼 이제 지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네요. 회장님,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알려드리면 지영이 씨가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정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천천히 접근해 봅시다. 일단 지영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해보겠어요. 그때 문 밖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지영이가 들어오자 정훈이는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 더욱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영이, 앞으로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의료 쪽 일이 익숙해서 혹시 의료사업부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훈이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그룹의 의료사업부 기획팀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어떨까요? 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팀장이라니. 제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해요. 정훈이는 지영이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싶었어요. 25년간 못 따준 아버지의 사랑을 보상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영이, 혹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지영이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3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가끔 꿈에서 따뜻한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요. 정훈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이 25년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지영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릴게요. 지영이는 정훈이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회장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각별하게 해주시는 건가요? 마치 친아버지처럼. 정훈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지영이도 무의식 중에 아버지의 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그 이유를 말씀드릴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저녁 정훈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지영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25년 전 마지막으로 찍은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지영이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 확실히 어릴 때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영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찾았구나. 앞으로는 행복하게 해줄게. 정훈이는 조만간 지영이에게 진실을 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딸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회장님, 이건 뭔가요? 일주일 후 지영이는 정훈이가 건넨 낡은 사진첩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한메디컬 그룹에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정훈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지영이, 이 사진들을 한번 봐주세요. 지영이는 사진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돌잔치 사진부터 시작해서 3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쁘네요. 회장님의 손녀인가요? 정훈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지영이,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이름도 지영이었죠. 지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께 딸이 계셨나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정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3살 때 유괴를 당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지영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가족을 잃은 아픔을 정훈이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 딸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정훈이는 지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이, 혹시 당신 목 뒤쪽을 볼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지영이는 당황했어요. 목 뒤요? 왜요?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영이는 의아해하면서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정훈이는 지영이의 목 뒤를 보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작은 점이 정확히 딸 지영이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영이, 이 점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고아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 순간 정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강 실장에게 미리 준비해둔 DNA 검사 결과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지영이, 당신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영이는 정훈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요? 강 실장이 DNA 검사 결과서를 가져왔어요. 정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지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봐주세요. 지영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학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DNA 검사요. 정훈이는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영이, 당신은 제 딸이에요. 25년 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 지영이에요. 지영이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검사 결과 일치율이 99.9%예요. 당신이 제 친딸이 확실해요. 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정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지영이,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25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순간 지영이의 머릿속에 어릴 적 꿈에서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정훈이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정말인가요? 정말 아빠세요. 정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지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지영아. 아빠야. 우리 지영이를 드디어 찾았어. 지영이도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마침내 만났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세요. 제가 꿈에서 그리던 바로 그 목소리예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었어요. 25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게. 아빠, 저도 아빠가 그리웠어요. 매일 밤 아빠를 찾는 꿈을 꿨어요. 강 실장도 옆에서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이 25년간 찾던 따님을 마침내 만나는 순간을 지켜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따님을 찾으셨네요. 정훈이는 지영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아빠가 25년 동안 못해준 사랑을 모두 보상해줄게. 아빠,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아빠를 만났으니까요. 지영이는 정훈이의 품에서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병원 이야기도 이해가 가네요. 제가 아빠를 돌본 게 아니라 아빠가 저를 찾기 위해 오신 거였군요. 아니야, 지영아. 그때 아빠는 정말 아픈 상태였어. 내가 정성껏 돌봐준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딸도 찾을 수 있었어.
정말 운명이었네요. 아빠와 제가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게. 정훈이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이제야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지영아,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게. 그날은 정훈이와 지영이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아빠,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일주일 후, 지영이는 정훈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녀가 된 이후 매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훈이는 25년간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하루라도 빨리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아빠가 특별한 일정이 있어. 함께 가자. 무슨 일정이에요, 아빠? 정훈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우리 지영이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거야. 그 말에 지영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행복하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안 돼. 내 딸을 무시한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오전 10시, 정훈이와 지영이는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외제차 여러 대가 병원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정훈이가 직접 나서자 병원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대한메디컬그룹 회장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어요. 회장님,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셔서 영광입니다. 원장은 극존칭을 쓰며 인사했지만 정훈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영광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때 김수 간호사와 최 과장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지영이를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잘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니? 김수 간호사는 마치 원래부터 지영이와 친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정훈이는 그런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김수 간호사, 지난번에 제 딸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김수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라고요. 무보험 환자라고 해서 월급을 30만 원 삭감한 게 오해인가요? 정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주변에 모인 병원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 당신은 제 딸이 환자를 정성껏 돌본다고 해서 뭐라고 했죠? 최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요. 환자를 돈으로만 판단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인가요? 정훈이는 강 실장에게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건네받았어요. 이 병원과 저희 그룹 간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합니다. 의료장비 공급 계약, 연구 지원금, 모든 것을 취소하겠어요.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메디컬 그룹과의 계약이 끊어지면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이 있을 거였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환자를 차별하는 병원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훈이는 김수 간호사와 최 과장을 향해 더욱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수 간호사와 최 과장은 즉시 해고 조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과는 영원히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김수 간호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이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정훈이는 냉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세요. 최 과장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 저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당신들은 이미 기회를 놓쳤어요. 원장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병원과 대한메디컬 그룹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충격받았어요. 며칠 전까지 무시했던 지영이가 재벌 회장의 딸이었고, 그 결과 동료들이 해고당하는 걸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훈이는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경고했어요. 앞으로는 환자를 돈이나 신분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환자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영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아빠, 너무 심하게 하신 건 아닌가요? 지영이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 특히 내 소중한 딸을 괴롭힌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날 오후 정훈이는 지영이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지영아, 이제 이 집이 내 집이야. 아빠와 함께 살자. 지영이는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빠, 이런 큰 집이 정말 제 집이에요. 그래, 우리 딸은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저녁에는 대한메디컬 그룹 임원진들이 모두 모여 지영이를 환영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정훈이는 공식적으로 지영이를 그룹의 후계자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 딸 이지영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소중한 가족입니다. 모든 임원들이 박수를 치며 지영이를 환영했어요. 지영이는 꿈만 같은 현실에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이는 대한메디컬 그룹 의료사업부 전무로 임명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거든요. 정훈이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역시 내 딸이야. 그렇게 해. 아빠가 모든 걸 지원해 줄게. 그날 저녁 정훈이와 지영이는 집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정말 행복해요. 25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나도 그래, 지영아.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네, 아빠. 앞으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25년 만에 기적같이 만난 아버지와 딸.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마침내 가장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행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이었어요.